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필수 3번이고요. 여기는 복소수라는 거는 앞에 배운 거는 사실 너무 낯선 그런 거였지만은 여기부터는 좀 익숙한 것들이라서 생각보다는 쉬워요. 3번 보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개수들의 이렇게 미지수 a가 좀 껴있어. 좀 많이 껴있긴 한데 종류는 하나밖에 없어. a 하나밖에. 그래 놓고 이 방정식에 한 근이 1이라고 알려졌어. 근이라는 게 뭐야? 이 방정식의 답이지. x의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는 1이 바로 근이다. 그럼 그 얘기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요 등식이 참이 된다 이거지. 쉽게 하면 1 넣으면 0이다 이거지. 그래서 저걸 정리를 해버리면 그냥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빼기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x에다 1을 대입해버렸더니 이제는 뭐야, 미지수가 a밖에 없지. 그럼 쟤를 열심히 풀어서 전개를 다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좀 눈이 좋은 친구들은 여기에 a 빼기 1, a 빼기 1, a 빼기 1 다 들어있는 거 알겠어요? 보인? 그럼 요걸로 묶어버립니다. a 빼기 1. 그럼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1이 되고요. 요거는 a 플러스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가 남아요. 정리를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 자, 그럼 여기서 a의 값은 1 아니면 2다 라는 걸 이제 얻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퀴즈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됩니다. 누구게? 둘 중에 한 명은 안 돼. a의 값이 될 수가 없어. 누구게? 오, 어떻게 알았어? 응. 그렇지. 이거 아까 앞에 설명했던 건데,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글로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해, 공통수학원에서. 그래 놓고 요 앞에 x제곱 앞에를 이렇게 미지수로 갖다 놨지. 그럼 제가 한글로 이건 2차식이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의 값은 1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제외를 해줘야 돼. 뭔지 알겠어요? 약간 치사하죠. 치사한데 너무 좋아해. 이거 내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한 10번, 20번 계속 만날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계를 하고 있어야지. 습관을 들여야 돼. 학교 시험에서 학교 선생님도 이걸 너무 좋아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줄 거야. 앞으로 10번이건 100번이건 계속 얘기해 줄 거거든? 여러분들이 꼭 이걸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안 그러면 실전에서 저거 하나 때문에 틀린단 말이야? 실제로 저것 때문에 우는 친구 많이 봤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응? 언니 오빠들인데 다 풀고 저것 때문에 틀려가지고 우는 걸 많이 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거 긴장해야 돼요. 얘가 한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꼭 봐줘야 됩니다. 엄청 치사한 거는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할 때도 있어. 이렇게? 한글로 2차 방정식이라고 할 때도 있어. 그럼 그냥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거 1 괜찮은 거야. 그럴 때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습관 들여야 되고, 어쨌든 간에 a가 2였답니다. 그럼 a가 2였으면은 요번에는 거꾸로 다시 a 자리에다가 전부 다 2를 넣어서 이걸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뭐 이거 뭐 암산. 그 다음에 무슨 재난 문자 와가지고 꺼졌네. 그럼 어떤 사람 막 실종됐다고 자꾸 재난 문자 오는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니? 필수예제 4번 볼게요. 요게 아까 전에 또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이고요. 아까 앞에서는 절대값이 있는 그냥 1차 방정식이었는데, 내가 아까 그 포켓몬 얘기하면서 한 거 있잖아? 그거랑 이제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2차 방정식이지만. 얘는 이제 2차인데 중간에 절대값이 하나 껴있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절대값이 양수가 될 때랑 음수가 될 때랑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 이 녀석이 양수일 때, 두 번째는
이 녀석이 음수라고 치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0이 빠지니까 이쪽에다가 많이 포함시켜줘요. 0은. 그럼 얘가 이제 x가 0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건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방정식을 그냥 풀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얘가 음수라고 치고 푸는 거니까 이런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2번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답이 나왔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답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난 저길 뒤진 거니까. 알겠어요? 요거 풀 때는 뭐 그냥 혹시 써줘야겠어요.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ac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누어 쓰면은 1 플러스 루트 6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이 둘 중에서 0보다 큰 건 누구예요? 요게 되겠지, 이렇게. 얘는 음수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 내용 혹시 써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는 1 더하기 루트 6이고 하나는 1 빼기 루트 6이에요. 근데 이렇게 0보다 작은 걸 근으로 찾아줘야 돼. 그러면은 요 녀석이 답이 되겠지. 따라서 여기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었다. 이렇게 푸는 거. 됐네? 마찬가지로 2번에 있는 것도 여기도 절대값이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돼. 근데 이 녀석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x의 값은 1을 기준이야. 얘가 1일 때가 여기가 0이거든. 얘가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x가 이제 1보다 큰 경우, x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누어 놓고 풉니다. 그럼 x가 이제 1보다 크다고 하면 얘를 양수 취급하는 거니까 이런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다고 가정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통째로 달고 이렇게 풀어서 해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풀면은 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으니까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요. 됐어요? 뭐 경계선에 걸려가지고 조금 의심돼요? 넣어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보면 참인 거 알겠죠? 괜찮네? 당연히 3도 될 거고요. 1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요 문제를 풀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1이 중근으로 나왔는데 일단 나의 가정은 정확히 1보다 작다고 했었으니까 이거는 걸러주면 되는 거야. 이미 저기서 1을 했잖아. 됐네?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우를 나누어서 푼다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아래 거 이제 숙제하면서 연습해 보고요. 숙제할 때 216번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되고 풀어도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중3 때 거랑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하면서 이쁘게 열심히 잘 해봅니다. 알았죠? 넘어가고 딱 요거까지만 진도가 끝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거야. 근데 넌 판별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중3 때 원래 배울 때, 중3 과정 배울 때도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거든? 수연쌤한테 배웠어? 안 배웠어? 되게 쉬워. 이건 뭐냐면 그냥 근해 공식이야. 이게 이제 근해 공식이고,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루터에 들어간 요거 있죠. b제곱 빼기 4ac. 요 녀석을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판별이란 말을 뭐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데 뭘 판단한다? 뭐 그런 거야. 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이제 풀었던 거 있지. 이런 거 2차 방정식 있지. 이거 근해 공식 아까 집어넣었었잖아. 맞아? 그럼 x는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허근이죠. 왜 허근 나왔어? 여기가 음수가 떴으니까. 맞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지.
얘가 음수면 허근이겠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가지고 얘만 해보면 이게 다 여기까지 다 안 해도 돼. 여기가 음수가 떴어? 그럼 무조건 허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쟤만 해보면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가 양수야. 문제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실근일 거 아니야. 실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을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대문자 D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D라는 거는 B제곱 빼기 4AC.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이야. 그냥 쟤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D를 써봤는데 이게 0보다 크게 나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실근 두 개가 나오겠지. 맞아요? 이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줘. 그냥 두 실근 이렇게 안 해. 서로 다른 값.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온다. 두 실근이 나온다. 방금 했던 것처럼 만약에 얘가 음수였어. 루트 안이 음수였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I 떴지. 그럼 이거는 허근이 나온다. 근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허근도 반드시 켤레근이라 그랬죠. 이렇게. 다른 두 허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선생님 만약에 얘가 0이면요. 얘가 0이면 여기가 0이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뭐야 이거 그냥 없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여기 근 하나밖에 없어요. 근 하나밖에 없는 거고 요게 바로 중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D가 0이면. 됐네? 그래서 이 중근일 때도 요것도 실근입니다. I는 안 뜨죠? 그래서 실근이 나오는 조건은 요렇게 두 개가 실근이 나오는 조건이고 0보다 작을 때가 허근인 거야. 됐네? 그럼 문제에서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하면 D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이게 실근을 가진 조건이라는 거야. 끝이야 이게. 됐네? 그리고 혹시 짝수 공식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짝수 공식이라는 거는 이 B가 짝수일 때야. 짝수란 얘기는 2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2 곱하기 어떤 수다 이거야. 2 곱하기 B 프라임. 이 B 프라임이라고 쓴 거는 그냥 다른 수야. 그냥 얘랑 완전 다른 거야. 그냥 B에 점 찍어 놓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른 문자야. 근데 이거를 근해 공식에 그대로 넣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러면 4B 프라임 제곱 빼기 4AC 요게 근해 공식에 집어넣은 거야. B가 짝수일 때. 그럼 집어넣으면 여기에 4가 뜬단 말이야. 그럼 4로 묶어서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러면 요게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렇게 나오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 B가 짝수였으면 내가 이 짓을 맨날 해야 된다는 거야. 루트 밖으로 빼가지고 약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게 짝수 공식이지. 됐네? 이때 요 녀석이 있지. 야 얘가 양수였으면 당연히 얘도 양수였겠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부호만 보고 있지. 그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은.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할 거잖아. 그러면 그 여기가 짝수일 때는 판별식을 요걸로 써도 괜찮아. 요걸로 써도 괜찮아. 요 녀석을 보통 짝수 판별식 이렇게 불러. 그리고 보면은 요거는 원래 오리지널 D랑 비교하면 얘가 D였다면 요건 D를 4로 나눠준 거야. 이렇게 4분의 D랑 같은 거야.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보통 4분의 D 이렇게 써요. 이건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이렇게. 그래서 얘가 똑같아. 얘도 요게 양수면은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음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0이면 중근 이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근해 공식이 됐든 판별식이 됐든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참고로 뭐 실근도 좋고 허근도 좋은데 가장 좀 유니크하고 특별한 거는 뭐 이 녀석이겠지. 이럴 때가 좀 기분이 좋잖아. 그렇지 않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근하고 똑같은 말은 중3 때는 완전 제곱식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은 판별식이 0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중근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요거만 잘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뭐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114페이지 보세요. 221번만 해봅니다. 221번만 해보라고 했지만 6문제지. 해보세요. 자,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빨리빨리 보고 한 두세 개만 더 하고 빨리 끝낼 거예요. 얘가 지금 뭐 실근인지 허근인지 중근인지 이런 걸 판단하라는 얘기는 판별식을 지금 써보라는 얘기예요. 맞네?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데 요 놈은 여기 짝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요것도 짝수잖아. 그러면은 4 더하기 5니까 0보다 크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겠지? 그럼 이런 건 눈으로 봐도 완전 제곱식인지 알지? 맞아요? 미음 봐봐 완전 제곱식 보이죠? 근데 그냥 판별식을 써줘도 D는 1 빼기 4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0 나오죠? 이런 건 중근이 되겠죠? 중근도 실근이에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필수예제 6번에서 자 요번에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중간에 또 M 이런 게 껴있어. 근데 이것도 뭐 근을 판별하는 거야. 지금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 그랬어요. 그럼 그냥 D만 쓰면 돼. D만 쓰면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X에게서 지금 말하자면 A가 지금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2 곱하기 M 플러스 3 C가 M 제곱이거든. 근데 이 B를 봤을 때 문자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렇게 2가 들어있지. 그럼 이놈 짝수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B로 쓰지 말고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B'으로 짝수 판별식을 쓸 겁니다. 그러면은 4분의 D를 해주면 B' 제곱 빼기 AC니까 이거 제곱하면은 M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M 제곱 요거네. 그럼 전개해보면은 이 D라는 게 6M 플러스 9가 나오겠네. 됐네? 이게 D야. 이게 지금 D거든. 4분의 D. 그럼 얘가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D가 0보다 크다 해주면 되겠지? 그럼 6M 플러스 9가 0보다 크면 되니까 2항에서 6으로 나눠주면은 요렇게 되겠네. 그지? 맞아? 중근이야. 중근이 되려면 이게 0이죠? 그러면 6M 플러스 9가 0이죠? 그럼 뭐 M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지? 이건 반대로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네? 쉬운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7번 말고 8번 먼저 할게요. 자,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이렇게 했어. 내가 좀 전에 여기다 썼었지. 보라 색깔로 3개 동그라미 했었지. 3개가 똑같은 말이야. 중근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D는 0이다. 오케이? 문제 읽어보면은 2차식이 있대요.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안 하지. 그냥 2차식이라고 하지. 왜 그런 거야? 방정식이 아니잖아. 는이 없지. 방정식이 아니죠. 근데 2차식인데 이놈이 뭐가 된대?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럼 요거랑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은 판별식이 0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됐네? 그럼 얘 보면은 A는 1이고요. B는 2K 플러스 1. C는 K제곱 빼기 K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 됐네? 근데 요번엔 얘가 짝수가 아니야? 이거 2 있는데요? 아니야. 이거 통째로 2가 곱해져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D를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럼 B 자리에다가 2K 플러스 1. A가 1. C는 K제곱 빼기 K 플러스 2.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앞에 거 이거 제곱해가지고요. 4K제곱,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K. 아, 힘들어. 마이너스 8. 해주면은 요거 없어지고. 8K 빼기 7이네. 뭐가? D가 8K 빼기 7이야. 이렇게. 됐네?
근데 얘가 지금 뭐야? 완전 제곱식? 얘가 지금 0이야? 그럼 K는 8분의 7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끝난 거지. 별거 없죠? 됐네? 그 위에 있는 발전 문제 7번 볼게요. 자, 요거는 좀 더 복잡해. 그리고 색깔이 그 뭐 빨간색인가 보라색인가 그렇잖아. 어려운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별표를 한 5개 쳐도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볼 때는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 읽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식이 여기가 더럽게 막 복잡해. 막 K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난리 났어. 맞죠? 근데 저런 거는 그냥 일단 신경 쓰지 마. 저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지. X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건 다 숫자야. 이것도 숫자야. 괜찮아? 근데 이놈이 일단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 나왔어요? 그치? 어디서 많이 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말이 나왔어. 여기를 보면 D는 0이야. D는 0이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뭐래? K 값에 관계없이 D가 0 나온다는 거지? K 값에 관계없이 D가 0 나온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야. 내가 D를 써보면 저게 항등식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를 쓸 건데 여기 보면은 A가 1, B는 마이너스 2 곱하기 K 빼기 A, C는 K제곱, A제곱 빼기 B 플러스 1. 복잡해. 근데 그냥 할 거야. 근데 지금 잘 보면 어때? B 여기에 또 2 갖고 있지. 그럼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걸 갖고 판별식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판별식을 쓰면 숫자가 매우 커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짝수 판별식을 써줘야 돼. 이렇게. 그럼 4분의 D를 보면은 공식 한 번 더 써줄게요. B' 제곱 빼기 AC 요거고요. B' 이 지금 K 빼기 A고요. 제곱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떼버리는 거야. 그 다음 A는 1이고 C가 K 제곱 뭐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빨리 끝내주려고 엄청 빨리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얘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AK 아직도 복잡해요. 뭐야? A제곱 없어지는 건가? 없어졌네. 그 다음에 B 빼기 1 좀 간단해졌네. 이게 뭐야? 이게 D지. 이게 D야? D가 0 나와야 되지. 근데 D가 0 나와야 돼요. 이게 0이야. 근데 왜? 어떻게 0이야? K에 대해서 항등식이야. 그치? 요게 K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야. 그럼 잘 봐. K가 여기밖에 없네? 기억나니? 항등식? 이놈이 왔다 갔다 거려도 항상 0이 나와야 돼. 맞죠? 그러면은 요거 0이고요. 요거 0이다. 그럼 A가 0, B가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혼자서 문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못할 수 있는데, 자, 중근이라고 말하는 게 D는 0이라는 게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되고, 그 앞에 있는 수식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지?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할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잖아.